네, 오늘은 조금 행복한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기분이 좋겠죠?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자, 어디다 쓰지?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경품을 수령하실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한 제세공과금 22만 원을 다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경품에 당첨되어도 기분 좋은 것은 잠시고 또 이렇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 종합소득이라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은 총 6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타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요거는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자, 소득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타 소득은, 자, 여러 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천권에 당첨되어서 받는 금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경품에 당첨되어도 이거는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당첨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라든지 원고료, 자문료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품에 당첨되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타 소득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봤던 것과 같이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내가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이 100만 원에서 소득세, 즉 나라에다가 납부하는 세금은 20%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20%는 20만 원이죠. 이거를 이제 나라에다가, 즉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 즉 20만 원의 10% 2만 원은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지자체, 즉 시, 군,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화에서 22만 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였죠. 그래서 총 22만 원을 내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22만 원을 나의 경품을 지급하는, 내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그거를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나라에다가 나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여기서 소득은 기타 소득, 즉 이 경품 소득이 되겠죠.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즉 나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줄 때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 즉 내가 내야 될 세금 22만 원 있죠. 요거를 나한테 따로 받아서 그거를 국가를 대신하여서 징수하여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다라는 거죠. 즉 기타 소득은 나의 소득이죠. 즉 경품을 받는 자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나 대신 이 22만 원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가 되게 되고요. 자, 참고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가 따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자세히 보면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참고로 비용 개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품에 대해서 100만 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차감할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를 쓴 게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지만 이게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5월 31일까지 내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근로소득도 있다 라고 하는 경우, 즉 내가 이 100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즉 내가 회사로 다닌 그러한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의 총 종합소득은 4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4천만 원 구간, 즉 22% 세율보다 낮은 구간, 이렇게 4천만 원은 4,600만 원 이하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즉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미 먼저 냈던 그러한 원천징수 금액을 다시 환급받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자들은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내었던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품에 당첨됐을 때 기쁘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의 문제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